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올 처음 불어닥칠 눈폭풍으로 도시가 분주합니다. 슈퍼마켓은 사람들로 붐비고 시민들은 손전등과 물 등을 나르고 있는데요. 뉴욕시도 폭설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폭풍이 아칸소와 테네시 등 중남부에서 형성돼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7,500만 명이 위험 지역에 속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2일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8에서 12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눈폭풍의 중심에 해당하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등지는 최대 24인치까지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뉴욕시는 눈폭풍에 대비한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폭설에 대비해 대규모 제설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바로 도시 곳곳에 투입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소국에 따르면 579대의 염화칼슘 살포 차량이 곳곳에 사전 배치되고 1,650대의 제설 차량이 동원됩니다. 환경국과 교통국, 공원국 등도 135대의 제설 차량을 청소국의 제설 작업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정부는 눈폭풍 경보 기간 동안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사태에 대비해 식품과 손전등 등을 준비해 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내일 오후 5시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전통예술단의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공연 관람 예정이었던 관객 여러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발전을 해온 퀸즈가 올해는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Only in 퀸즈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교육, 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멜린다 게츠 보로장은 21일 신년 연설에서 지난 2년간의 임기 중 자신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2015년이 진보와 향상의 한 해였다며 퀸즈가 미국 제1의 관광 명소로 발돋움한 것은 물론 교육과 경제, 정치,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퀸즈의 두각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게츠 보로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교육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21세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수라며 퀸즈 전체 263개 학교에 스마트보드와 랩탑, 컴퓨터 등 최우선 기자재를 공급하는 데 예산을 배정하고 학생들이 보다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원과 도서관 등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게츠 보로장은 지난해 1,300만 달러의 예산을 10여 개의 공립도서관 시설 확충에 투자했다며 올해도 투자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 조치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비자 면제 대상국이어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미비자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무부는 21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강화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 주요 국가 등 현재 38개의 나라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는 별도의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발생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강화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화 조치에 따르면 비자 면제 38개국 국적 보유자라도 지난 2011년 3월 이후 이라크나 이란, 수단과 시리아 등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 비자 면제국 국적자라도 이들 중동 4개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면 역시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제기구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비정부기구 업무 취재 목적으로 4개국을 방문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멀리서 보면 참 매력적인 도시 뉴욕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자동차 보험료 높고 의료 비용 제일 비싸고 사업하기에도 가장 까다로운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3년 연속 미 전국에서 세금이 가장 비싼 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텍스 파운데이션이 발표한 2012년 전국 주별 세금 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3년 연속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주는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에 내는 세율이 소득의 12.7%를 차지하면서 전국 평균 세율 9.9%보다 2.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1인당 평균 연소득이 55,047달러임을 가정하면 연 6,900달러가량이 각종 주, 로컬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역시 전국 평균 세금 납부 비용 4,420달러보다 2,500달러 많았습니다. 커네티컷의 로컬세도 12.6%로 뉴욕과 비슷했고 뉴저지주 역시 12.2%의 로컬세 부담으로 트라이버로가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세금 부담률이 가장 낮은 주는 알래스카로 6.5%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주는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활성화 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속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젠 공간적 제약까지 뛰어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 무려 무선 인터넷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뉴욕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구형 공중전화기 7,500여 대를 와이파이 핫스팟 키오스크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체를 무선 인터넷망으로 묶는다는 링크 NYC의 첫 시범 테스트는 맨해튼 3번가와 14가에서 20가 일대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3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된 이 지역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링크 NYC 키오스크는 기존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에 비해 100배 이상 빠른 기가비트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최대 반경 150피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에 충전도 가능합니다. 뉴욕시는 이번 시범 테스트를 마친 뒤 올해 7월까지 맨해튼 일대에 516개의 와이파이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오는 2020년까지는 5개보로 전 지역에 총 7,500개의 키오스크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의 나라 미국이지만 자동차를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시 운전자들이 도로에 생긴 파톨과 교통 혼잡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평균 2,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비영리 교통연구그룹인 추리비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운전자들은 파톨과 교통 치증 등으로 1인당 연간 2,798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파톨로 인한 차량 수리비로 791달러를 지출했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간과 가스 비용 등으로는 1,739달러, 교통사고로 인한 지출 268달러 등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도로 중 절반인 51%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로 나타났고 도로 상태가 좋은 곳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주 전체로는 연간 249달러를 도로와 교량 보수에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뉴욕시 운전자들이 이런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연간 74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입은 뉴욕시가 도로와 교통 상황 예산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운전 면허증 소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연구팀이 1983년 이후 미시간주에서 발급된 운전 면허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5세 미만 젊은 층의 운전 면허증 보유 비율이 갈수록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20에서 24세의 운전면허 획득 비율은 1983년에 92%였지만 2014년에는 77%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16세 청소년의 면허증 획득 비율도 46%에서 25%로 낮아졌고 18세도 80%에서 60%로 내려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장년층인 45에서 69세의 면허증 획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이전 세대보다 운전에 관심을 적게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운전 면허증 보유 비율이 낮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1,750만 대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44%가 일명 콩나물 교실, 과밀학급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과밀학급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뉴욕시 정부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약 9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1일 821억 달러 규모의 2016에서 17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에 8억 6,8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학교 건설공사는 이 예산으로 다음 회계년도에 총 11,800명을 수용하는 추가 공간을 만들고 5년 뒤에는 총 44,000명 규모의 공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7,67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형평성 정책 운영 예산에도 1억 5,9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또 학교 주변 도로시설 개선 등에도 1억 1,50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그 밖에 327명의 교통 단속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1,210만 달러, 과속감시 카메라 관리와 유지 비용으로 44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시정부의 예산도 예년보다 월등히 안정적이고 지출 예산 외에 보유 예산도 10억 달러가 넘는다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안전과 삶의 질 향상,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003년에 LA에서 발견된 2만여 점의 유물들. 이 유물들은 지난 10여 년간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나성 한인 연합 장로교회에 방치되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유물의 한국행이 결정되면서 유물 보전 논쟁이 일단락됐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발견된 2만여 점의 유물.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과 한미역사보존협의회는 유물의 한국행과 현지 보존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긴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두 운영위원회 측은 유물 보존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독립 유물을 알리고 이민 역사 인식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행을 택한 겁니다. 그동안의 쟁점이 온 게 뭐냐면 여기에서 생성된 귀중한 우리 동포들의 이 독립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LA에서 보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LA는 그동안 한 2003년도에 이것이 발견되고 벌써 13년째가 되지만은 사실 이거를 보관할 만한 수장고나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어느 개인이나 혹은 어느 단체의 입장과 유익을 버리고 오직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유익과 입장을 생각하면서 도출해낸 아주 멋진 안입니다. 유물 보존의 추후 방안을 위해 각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4인 운영위원회 측은 한인사회가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조들 앞에 부끄럼 없고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 보관되고 있는 2만여 점의 유물들은 USC에서 약품 처리와 스캔을 마친 후 늦어도 올해 안에는 한국으로 보내져 독립기념관에서 위탁 관리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계약서에 독립기념관이 이것을 조건부 대여를 받는 데 있어서 모든 비용과 그다음에 남가주에서 박물관이 한인이 세워둔 박물관이 완성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장고 등 박물관이 완성되면 미주 한인사회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가 합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남가주 현지의 수장고 마련은 앞으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100년이 훌쩍 넘어 보존이 시급한 유물들에 대해선 그에 걸맞는 보존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한인사회의 독자적인 힘으론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유물 보존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끊임없는 논쟁. 관련 단체들이 마침내 합의를 도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 한인사회가 해야 할 일은 유물을 다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자질과 기술을 갖추는 것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페루의 국민 강아지 미스 필리핀 스포츠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 등 이번 주 화제를 모았습니다. 페루의 한 작은 마을.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은 강아지가 뒷다리로 일어서더니 캥거루처럼 총총 뛰어다닙니다. 앞다리가 없어 마치 직립보행을 하듯 걷거나 뛰는 모습이 조금은 불안해 보이지만 쉽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에스트렐라라는 이름의 이 개는 앞다리 없이 태어나 원주인에게 버림받았는데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새 주인을 만난 뒤 뒷다리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Como que un bebé empieza a caminar, así nos hemos sentido nosotros. Y desde ese día hasta hoy lo que sabe ya. 캥거루 강아지란 애칭을 얻은 에스트렐라가 장애를 극복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페루에서는 이른바 국민 강아지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미스 유니버스 대회. I have to apologize. Miss Universe 2015 is Philippines. 주최 측이 우승자를 잘못 발표해 잃어버릴 뻔한 왕관을 되찾은 미스 유니버스 알론조 양이 당시의 해프닝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Well, I was surprised because that's never happened before. But it's live television and people make mistakes. It's okay. Steve Harvey's apologized and I accept his apology. So everything's good. 알론조 양은 이 해프닝 때문에 오히려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며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feel like now that I have a lot of attention, I can use that to get a broader reach. 실제로 알론조 양은 우승자가 바뀌는 사상 초유의 해프닝 끝에 미스 유니버스로 확정된 뒤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열린 크리켓 경기 도중 여성 리포터가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크리켓 선수가 답변은 내놓지 않고 추근대기 시작합니다. Just to see her eyes for the first time. It's nice, so hopefully we win this game and we can have a drink after. Don't blush, baby. I'm not blushing. 이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비난이 쇄도했고 소속팀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우리 돈 8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치기 어린 구애는 멋쩍은 사과로 마무리됐습니다. And if she felt that way, then I'm really sorry for that. 평범해 보이는 나무 연필을 화분에 꽂으니 신기하게도 싹이 돋습니다. 덴마크의 한 기업이 개발한 일명 새싹 연필입니다. It's a small biodegradable capsule at the end of the pencil, where you before would have a small eraser. Now we have a capsule. 연필 맨 끝에 씨앗 캡슐이 분해되면서 꽃이나 허브, 과일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몽당 연필에서 새 생명이 자라는 걸 보는 아이들에겐 교육적 효과도 쏠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뉴저지주에 방문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란 영아의 두부와 뇌가 얼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작은 선천성 기형 소두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지난해 콜롬비아에서 온 여성이 버겐 카운티를 방문했으며 11월 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일간 병원에 입원한 뒤 콜롬비아로 돌아간 이 여성은 뉴저지주에서 첫 번째, 미국 내에서 20번째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한인사회 유방암 트위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화장품 제조업체 에이본이 뉴욕 한인 봉사센터의 유방 건강 지원 프로그램 후원을 위해 기금 $30,000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KCS의 트레이시 데놈 디렉터는 이번에 후원받는 기금으로 정기 유방암 검진 행사와 한국어 건강 상담 서비스 등을 보다 확대 제공할 예정이라며 한인 무보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학생 13,000여 명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어제 프리킨더가든부터 5학년 저소득층 학생 11,000명과 쉘터에 거주하거나 임시 숙소에 거주하는 2,000명의 학생들에게 겨울 자켓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 자켓 무료 나눠주기 행사는 모건 스탠리 등 다양한 자선단체의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3,000벌의 겨울 코트가 브롱스, 맨해튼, 브루클린 보론의 성적 부진학교 10곳에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한인 델리에 권총 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10시 55분쯤 J 델리에 들어온 괴한은 권총으로 주인 최모 씨를 위협하고 현금과 담배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최 씨는 용의자가 10에서 20대로 보였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용의자가 퀸즈 일원 델리 등을 대상으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뉴욕 일원이 눈폭풍으로 비상입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겠으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개이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대체로 흐린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눈폭풍이 살짝 지나가기를 바랍니다.